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빅픽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 오늘 코스닥이 살짝 더 강한데 지금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1000포인트 넘어서고 나서도 쉼 없이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20여 년 만에 이제 자릿수가 네 자릿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강세의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히 이달 들어서 코스닥이 유난히 좀 강했었거든요. 1000포인트 돌파의 배경은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코스닥 시장이 강합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도 사실은 좋은데요. 이 코스닥 시장이 그런데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3천선 돌파하면서 연초에 굉장히 좀 좋아하면서 환호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이제 천선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천선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이 코스닥은 20년 7개월 만에 이 천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 때 사실 이 3천선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2000년 9월 달 이후에 이제 천선을 하회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3천선 가까이 갔다가 계속 좀 빠르게 빠지면서 이제 천선까지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천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20년 이상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이 천선을 하회한 이후에 금년 4월 다시 한번 천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천 이상 천수닥 시대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연초에 사실은 가장 큰 국내 증시의 이슈는 삼천선 돌파 그리고 사실 삼천선 돌파를 이슈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삼천선 돌파하고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연기금 매도 관련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 높고 앞으로도 최소한 4, 5조 이상은 금년에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기금이 그만큼 많이 매도를 했고 금년에 연기금이 약 77조 원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 국내 코스피 시장이 3천선을 돌파하긴 했었지만 그 위에서 굉장히 좀 횡보하는 좀 심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코스닥에서는 하지만 조금은 달랐습니다.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17조 원 파는 사이에 코스닥에서는 한 4,500억 정도, 사실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코스닥은 1조 원도 안 팔았습니다. 4,500억 매도를 하고 코스피가 17조 원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기금의 매도에서 코스닥은 좀 자연스러웠고 이 대신 연기금은 개인과 그리고 이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급적으로도 코스닥이 조금은 안전지대에 좀 놓여 있어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올해 코스닥 지수가 마냥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한때는 연초 대비로 50% 가깝게 빠지기도 했었고 800선 라인 때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현재까지의 코스닥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사실은 작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정말 두 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작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코스닥 시장은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항상 국내 증시 좀 아쉬웠죠. 미국 증시 바라보면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좀 덜 오르나 이런 아쉬움들이 이 10년 넘게 지속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IT 기술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기술주 이 세 섹터가 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 세 섹터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국내 증시를 올렸고 그리고 미국 증시를 올리고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2021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이 시장 내에서는 은행과 철강, 건설과 같은
이 가치 성장주, 사실은 전통적인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020년과 21년도 어떤 섹터들이 좀 좋았는지를 보여드린다면 2020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IT 가전, 반도체, 사실은 제약바이오, IT 가전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 이후를 본다라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마이너스로 가 있죠. 그만큼 시장이 사실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부분은 이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이 연초까지는, 최근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 이후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 부진했던 모습들은 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게 섹터의 좀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IT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들, 단기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강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이 금년 내에서 좀 본다라면은 성장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코스닥이 크게 올랐던 적이 몇 번 있던데 이때는 시장 환경이 어땠길래 코스닥이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건지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도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사실 작년에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뭐 이 섹터 저 섹터 사실은 가리지 않고 올랐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강했던 게 제약바이오 IT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작년과 같은 특이한 이 좀 특별하게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중소형주와 성장 가치주, 그러니까 가치주 쪽과 성장주가 사실은 조금 갈렸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과 이 중형에 대한 가치주,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때를 본다라면은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성장주가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가치주들은 그만큼 이 성장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할 때 코스닥 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증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수급이 들어오고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사실 작년이 가장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맞는 시기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술주,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성장주에 들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중소형 성장주의 투자 매력이 상당히 증가되었을 때 코스닥 시장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장주들이 결국은 강해야 된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투자 전략 세우자면은요. 최근에 1000선 넘어서고 이런 강세 움직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1000포인트가 저항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 확실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세요. 네, 우선은 2021년 중소형 성장주 대비해서는 사실은 가치주가 좀 더 좋습니다. 이 성장주보다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치주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그러면서 뭐 차화전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화학, 전자, 이쪽 주도주들, 그리고 이익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 업종들 위주로 가치 모멘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같이 올라갔는데, 뭐 유동성 많이 풀렸었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수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처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이 천선을 돌파했지만, 향후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코스닥과 코스피 이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 재개되면 조금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우선은 5월 달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 본다라면 경기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이익 모멘텀은 증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시장을 사는 이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이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뭐 실적 시즌, 실적 컨센서스 상향, 이익 모멘텀 증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섹터들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주 요즘 굉장히 분위기 좋죠. 요즘에. 그리고 에너지, 증권, 그리고 소비재 섹터들, 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의 중소형주 성장 섹터보다는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실적이 좋아진 대형주가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이다. 투자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더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네, 사실은 이 실적 좋아지는 섹터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사실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의 대형 섹터들 대부분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sek터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좀 돋보이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섹터들 중에 좀 덜 올랐던 섹터들 좀 선별하는 작업들, 덜 올랐던 섹터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볼까요? 네, 2021년은 작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가치주, 그리고 이익이 좋아지는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증권사들 레포트 사실을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그것들보다도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 분명히 레포트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하시면서 이익 모멘텀에 집중하는 2021년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